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연매출 12억 정도의 회사를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 창업가입니다. 지금 제 회사는 연매출은 작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선 좀 이름을 들어봤다 할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뽑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 하면은 이 브랜드 뭐 할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는데 한 5, 6년이 걸렸어요. 일단 저희 회사가 소송전을 하게 된 거는 2021년입니다. 저희 제품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저희랑 똑같은 제품을 10의 자리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반값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약간 다르고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저희가 아이디어 제품이니까 그 원리는 뭐 똑같이 하고 디테일은 조금 다르게 뭐 하면 되는데 그럴 성의조차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재판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눈이 있다면은 다 동일 제품이다 이렇게 99%가 대답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뭐 되게 상세 페이지가 허술하고 이 제품의 퀄리티가 좀 허술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살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자기가 그 페이지에다가 개발을 했다. 자기가 특허가 있다. 이런 문구를 넣은 거예요. 이제 저희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똑같이 이제 따라서 만든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명품도 다 베껴봤고 내용 증명도 다 받아봤고 또 벌금도 내봤고 전과도 있대요. 근데 뭐 너 같은 작은 기업에서 그거 디자인법이 되게 우습기 때문에 어차피 네가 변호사 말 듣고 속아서 소송해봤자 변호사비만 날리는 거다. 변호사한테 영업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 있게 말을 해서 제가 좀 벙쪘습니다. 되게 악질이구나. 근데 나중에 이게 진짜 이분이 현인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재판 내용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웃긴 거는 내용 증명을 보니까 이 상품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거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욕심 버리지 않았어. I'll be back.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제가 스토어팜을 이렇게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엄청 크게 가지고 있고 건물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등기부를 떼봤어요. 그 건물 등기부를. 근데 건물주인 거예요. 그 건물에. 그리고 이제 전부 파는 게 다 명품 짝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대통령이 착용한 뭐 근데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좀 요즘에 유명해진 제품들 있잖아요. 요즘에 누구나 이렇게 막 다 알게 되는 좀 핫한 브랜드 이런 거를 콜렉터처럼 다 따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정말 그 10원짜리 한 장까지 뭐 정품의 절반 이렇게 딱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페이지나 상품 퀄리티가 정말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런 거는 누가 사? 안 팔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짝퉁판 인플루언서가 뭐 300억 자산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1년 후에. 근데 이게 진짜 미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정말 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제품을 조금 다르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웃긴 게 이제 저희가 2018년에 이제 키즈 상품이랑 성인 상품이 있는데 2018년에 키즈용 상품이 등록이 되었어요. 디자인 등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조금 지나가지고 성인용을 등록을 했는데 성인용은 저희 판매가 1년이 넘었다고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창업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무지해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내 거를 1년 동안 팔고 있으면 그걸 디자인 등록이 안 된다. 이것조차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절 결정서가 왔는데 그 거절 결정서에 저희가 1년 전에 판 그 증거를 여기다 첨부를 또 해가지고 1년 전에 요거 본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요건 디자인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제품은 다 아이디어가 똑같고 이제 그 디자인 특성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디자인 등록을 이제는 안 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꾼 디자인들마다 뭐 매해 이렇게 바꿔지는 디자인마다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짝퉁놈이 디자인 등록을 받아온 거죠. 디테일이 달라서 그런가?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거는 1년 전에 팔아가지고 못했다는데 이거 좀 디테일을 그것도 저희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디자인 출원을 내줬다니 하여튼간에 그 짝퉁이 디자인 등록까지 하고 이제 다시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근성이 있죠.
이제 그리고 특허 출원, 뭐 원조 이런 식으로 마크를 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100% 저쪽이 따라한 게 맞는데 이거를 딱히 처벌할 그게 없대요. 이제 디테일을 조금 다르게 하면 디자인 도용이다. 이걸로는 소송을 하기가 힘들고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조항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다녔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좀 저명한 제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제품의 표지를 알고 있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해서 이게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런 조항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창업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특수한 아이디어 제품이고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지. 판사가 저희 제품을 알까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듣보잡 창업 기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그거 따라했다고 징징거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가 초기 창업 패키지 중이어가지고 정부에서 법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창업 기업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게 놀라운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안 나오는 거는 그 기업이 망했을 때인 거예요. 잘 안 팔려가지고 요거는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따라하는 거죠. 짝퉁 이제 업체들이. 근데 정말 잘 되면 대기업이 따라하고 저처럼 조금 이렇게 터지면 이런 짝퉁만 하는 전문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나타난대요.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뭐 소송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너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 창업자님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짝퉁 판매자님이 되게 현인이구나. 이미 법망을 다 알고 거기서 새로운 창조 경제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 내가 몰라봤구나. 항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이 다른 짝퉁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를 뚫고 어쨌든 간에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스토어에다가 글을 남겼거든요. 이제 이 짝퉁을 팔면서 뭐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개발자다, 뭐 특허권자다 하면서 남의 거를 뺏는 것보다는 세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좀 그렇게 사는 게 나중에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거 보면은 나쁜 짓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결국 이 시대의 승자인 것 같아요. 뭐, 뭐 경찰이든 법이든 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비처럼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내가 이거 뭐 신념을 지키다가 짝퉁업자보다 돈을 못 벌었다. 이거는 핑계이고 이건 그냥 루저인 거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근데 저는 일단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한 소송을 짝퉁업자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겨도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큰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유튜브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이야기를 혼자 담아두고 있기에는 정말 화병으로 입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 이야기를 변호사, 뭐 변리사, 판사 모두에게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조금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쿠팡 판매자 단톡방 같은 데도 들어있는데 뭐 유튜브로 남의 물건 뭐 위노 뺏어가지고 팔기 뭐 이런 것만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의 그 모토는 남의 물건을 뺏어서 팔기야. 뭐 내가 좀 잘 되는 걸 뺏어서 좀 베껴가지고 팔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롤스로이스를 끌면 뭐 이 시대에서 뭐 위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또 짝퉁을 만나고 또 2년간의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진짜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년 창업가 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처음에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실 수도 있고 너무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롤스로이스를 끄는 이 시대의 뭐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